보통 입춘이 지나면은요,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꽃샘추위가 있는 날도 있지만 슬슬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나고 있죠. 봄 하면 떠오르는 꽃, 네, 바로 벚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벚꽃은요, 금방 폈다가 금방 지죠, 그쵸? 그래서 벚꽃의 개화 시기와 만개 시기를 미리 알아두셔야 더 예쁜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겠죠. 이 벚꽃은요, 사실 개화라는 말과 만개라는 두 단어를 쓰면서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화라고 할 때는요, 한 가지에서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필 때를 개화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한 가지에서 세 송이 이상의 꽃이 완전히 피었을 때를 뜻합니다. 특히 이 군락지를 대표하는 한 그루에서 7그루 이상의 나무에서 한 가지의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피었을 때 개화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 대표적인 나무가 완전히 그 벚꽃이 피었을 때를 만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화와 만개라는 개념의 차이점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넌센스 퀴즈. 벚꽃나무에서요, 벚꽃은 총 몇 개가 필까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 자, 3, 2, 1, 땡. 네, 몇 개가 피냐 하면은요, 만 개입니다. 만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중위법인데요. 네, 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나무에서 꽃이 활짝 폈을 때를 만개라고 하고요. 네, 벚꽃의 숫자는 만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행을 가시지 않습니까? 벚꽃 구경 여행을 가시게 되면 첫 번째로 그 자랑하셔야 될 게 와우, 체리 블라썸. 네, 영어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지인분한테 꽃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결, purity, 그 다음에 절세, 미인, beautiful woman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 더 진지해지거나 재미가 없어지면 개화와 만개의 개념을 알려주시고요. 넌센스 퀴즈로 벚꽃나무에서 벚꽃은 총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만개다. 벚꽃이 만개가 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의 개화일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한 그루의 나무에서 세 송이 이상이 완전히 피었을 때를 개화되었다. 자, 영어 표현으로 가볼까요? 체리 블라썸의 개화일은 한 그루의 나무가 영어로 뭘까요? 네, 한 그루의 나무는 one tree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one tree 그러면 한 그루의 나무에서 세 송이, 세라는 말은 three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송이가 영어로 뭘까? flower입니다. 아주 영어는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말이 어려울 뿐이지. 자, 세 송이를 영어로 three flower입니다. 그래서 체리 블라썸의 개화일은 one tree에서 three flower 이상이 완전히 피었을 때를 개화되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사실. 네, 아무튼간 네, 뉴스를 잘 보고 계셨다가요, 개화되었다, 만개되었다, 네, 그 시기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나들이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군대를요, 해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진해에서 무려 3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진해에 있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봄만 되면은 정말 청소하러, 벚꽃 꽃잎들 청소하러 나갔던 아주 정말 다시는 하기 싫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마다
저희 선배 선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가 일본 놈들의 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저도 이제 고참 됐을 때 진짜 우리는 일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나 봐 라고 해서 불평을 터뜨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확실히 일본에서는 이 하나미라는 축제를 열 정도로 이 벚꽃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게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쓸려도 쓸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진해 군항제나 벚꽃 구경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청소했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자, 이 벚꽃은요, 그야말로 일본의 그런 문화가 아닌가, 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어로 이 벚꽃을 사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쿠라라고 하는 것의 유래는요, 벚꽃은 그야말로 잠깐 폈다가 그 다음에 금방 사그러들잖아요. 이 사무라이들, 일본의 사무라이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네, 누군가와 늘 칼싸움을 해서 자기가 죽거나 상대방을 죽이거나, 그래서 짧은 생애의 아름다움,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벚꽃이 그야말로 짧은 생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일본 사람들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이 벚꽃이 사쿠라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가짜, 배신, 사기, 거짓말, 뻥, 이런 뜻으로도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본에서요, 말고기 있지 않습니까? 말고기를 일본 말로 사쿠라 니쿠라고 한대요. 근데 사쿠라 니쿠의 사쿠라가 벚꽃하고 똑같은 발음이잖아요. 근데 이 사쿠라 니쿠라는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고기를 소고기로 사기를 쳤다, 사쿠라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관계없던 벚꽃까지도 그 이미지가 안 좋게 우리나라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오해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사쿠라하고 사기꾼, 거짓말, 뻥, 배신이라는 사쿠라 니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벚꽃은 일본의 국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나라에서 지정한 꽃, 국화가 벚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빠밤. 네, 일본은요, 법적으로요, 정해진 국화가 따로 없습니다. 왕실의 상징이 국화가 있고요, 따로. 그 다음에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국가의 꽃이다 라는 거는 없어요. 사실 일본은 실제로는 왜 국화라고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 꽃이 이제 국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화는 따로 없고 왕실의 상징이 바로 국화고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 벚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은 벚꽃나무, 우리나라에서 피는 모든 벚꽃나무는요, 왕벚나무라고 그래요. 왕벚나무인데 이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제주라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알려졌었죠. 그렇죠? 이 벚꽃나무는 일본산 아니냐? 아닙니다. 왕벚나무라고 해서 원산지가 일본이 아닌 제주도입니다. 1905년 일본의 강제 합병 후에 진해에 군항기지를 건설하면서 도시 미화용으로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벚나무를 심기 시작한 게 시초였죠. 자, 일본 잔재가 아니라요,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광복 후에 일제히 잔재라고 여기서 벚나무를 모조리 베었던 일이 있었는데 1962년에 박민규 부종유라는
두 식물학자에 의해서 왕벚나무가 그 원산지가 제주도로 밝혀지면서요, 전국적으로 벚꽃이 다시 심어지게 됐고 오늘날 벚꽃 축제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56호입니다. 왕벚나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셨다가 벚꽃 구경 가시면은 왕벚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천연기념물 156호라는 거 알아? 네, 순 우리 거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벚꽃하고요 제주도의 왕벚나무는 종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나라 거고요, 네, 일본의 벚꽃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벚꽃을 우리나라에 와서 심은 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의 원산지는 제주도고요, 일본은 국화가 없고 왕실의 상징이 벚꽃이다, 네, 또 국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이제 영어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벚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cherry blossom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원산지는 제주도라고 그랬어요. 제주 아일랜드인데요, 원산지를 영어로 native라고 합니다. native라고 그래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캥거루 공부하실 때 원주민이라는 영어 단어도 native였었어요. 그래서 nativ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산지라는 의미와 원주민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은 영어로 Japan이죠. Japan.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국화. 네, 나라에서 지정한 꽃, National Flower입니다. National. 그래서 National, 국가의, 나라의 Flower, 꽃. 네, 이걸 이제 국화라고 하죠. 일본의 왕실이 있죠. 네, 천황이라고 해서요. 네, 왕실이 있는데 왕실을 영어로 로열 패밀리라고 합니다. 로열 패밀리. 이게 왕실이에요. 왕의 가족들이라는 뜻이죠. 그 상징이 심볼이라고 하죠. 심볼이 체리 블라썸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국화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벚꽃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일본의 왕실이 국화와 벚꽃을 둘 다 아주 좋아한다라는 사실. 천황이 벚꽃을 좋아하니 일반 백성들도 안 좋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벚꽃을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심어놓고 그 축제를 즐기다가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벚꽃이 없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벚꽃을 또 대량으로 심어가지고요, 네, 지금의 그 벚꽃 축제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답이 나왔어요. 벚꽃은 일본 국화다? 아니다 이겁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산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벚꽃 축제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서 벚꽃 축제로 몸살을 앓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워싱턴 DC예요. 미국의 수도죠. 수도의 워싱턴 DC인데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 역에서 이제 하차해서 어디로 가면 되느냐면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과 그 다음에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가시게 되면 꼭 한번 이 시기에 여행을 가시면 들러보셔야 될 세계적인 명소가 바로 벚꽃 축제입니다.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워싱턴 DC에도 수십만 명이 벚꽃 축제에 몰려가지고요, 엄청난 홍역을 앓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수도에 어쩜 이렇게 많은 일본의 상징인 벚꽃나무가, 체리 블라썸 트리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하죠. 그때 일본이요, 미국 보고 우리한테 조선을 양보해라 라고 하면서
선물로요 수천 그루, 약 2천에서 3천 그루 이상의 벚꽃나무를 미국에 기증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해충이 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요, 일본 나무니까 처음 보는 것들이잖아요. 일본에서 준 나무다. 네, 근데 해충이 나무를 감염시켜가지고요, 미국 그 워싱턴 DC 국회에서 이 나무를 모두 태워버리게 했대요. 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측이요, 2년 뒤에 다시 3,000그루의 벚꽃나무를 기증하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요, 이때 기증한 벚꽃나무들의 원산지가 바로 빠밤 한국의 제주도라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죠, 그쵸? 한국의 제주도에서 난 왕벚나무를 미국에다가 수천 그루를 심은 거예요. 일본은요, 이 병충해에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꽃이 아주 크고 화려한 제주도의 왕벚나무를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가로수 등으로 번식을 시킨 뒤 전국 각지의 벚꽃공원을 조성했고요, 미국에도 이 제주도산 왕벚나무를 선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미국에 있는 왕벚나무 축제, 벚꽃나무 축제가 우리나라의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해놓고요, 조선을 합병하게 된 보답으로 미국에 준 선물이 바로 이 벚꽃나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41년에 일본이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진주만을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미국 군인들이 죽거든요. 미국이 아주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선물한 벚꽃나무를 다 없애버리자, 전 국민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를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이승만 고 전 대통령과 서재필 박사였다라는 거죠. 아, 박수.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미국에 유학 중이셨죠. 이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왕벚나무가 제주도산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계셨던 거죠. 일본이 선물을 할 때 이를 뿌득뿌득 가시면서. 네, 근데 미국이 이걸 태워버리려고 하자, 이거는 조선의 것이지 일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워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막으셨던 분이 바로 고 전 이승만 대통령이셨다, 이겁니다. 요즘 이 건국전쟁으로 이분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워싱턴 DC의 벚꽃 축제가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면 가슴 저리지 않습니까, 그쵸?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도요, 이 일본의 잔재는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모든 벚꽃나무를 베어버리자, 조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섰었죠. 그때 그것을 막은 분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건 제주도산이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우리 민족과 같은 아픈 역사를 갖고 이용을 당했을 뿐이다. 전 국민을 설득시킵니다. 네, 그래도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를 않자 그 벚꽃나무가요, 원래 창경궁에 있었어요. 창경궁에. 네, 근데 이 창경궁에 있던 2,000그루의 벚꽃나무를 이 독립운동가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베어버리려고 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막으면서 그 2,000그루의 벚꽃나무를 지금의 여의도 윤중로에 옮겨 심어 놓은 것입니다. 네, 화가 난 이 조선 독립운동가들의 소나기에 벗어나게 해서 여의도에 심은 게 지금의 벚꽃 축제가로 이제 명소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참, 이 역사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가 오늘 굉장히 가슴 뿌듯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사실을, 창경궁의 벚꽃 2,000그루가 여의도의 윤중로에 옮겨 심어졌다. 아, 그렇다면 왜 창경궁에 심었느냐 하면은요, 창경궁이잖아요. 원래 임금님이 사시던 곳이었는데
일본 놈들이요. 니네들이 감히 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창경원이라는 말로 격화시키고 동물원으로 바꿔버렸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벚꽃나무를, 제주도산 벚꽃나무를 거기다가 심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거 보면은 일본 놈들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벚꽃나무의 아픔을 아셨던 분이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네, 그걸 여의도에 옮겨버리셨다. 네, 창경궁의 아픈 역사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경궁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네, 로마자 표기법으로 창경궁, 네, 잘 보세요. CHANG GYEONGUNG 네, 창경궁 네, 이렇게 네, 읽고 쓰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벚꽃은 체리 블라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여의도 이것도 로마자 표기법으로 쓰시면 되죠. YEOUIDO 의 발음은 UI를 씁니다. 그래서 의는 UI 써놓고 의도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윤중로도 마찬가지입니다. YUNJUNGNO를 쓰시고 윤중로. 네, 읽을 때는 로라고 읽지 않고 노라고 읽기 때문에 마지막 알파벳은 NO로 쓴다라는 것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자, 심어졌다라고 할 때는 pl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plant라는 단어는 원래 심다라는 뜻인데 제가 드린 프린트에는 plant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심어졌다라는 과거형으로 쓸 때는 뒤에 ed를 붙이셔서 planted 하면 과거형이 됩니다. 그래서 planted, 심어졌다로 해석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멋진, 오늘 굉장히 폭넓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도 뿌듯합니다.